SNS라는 거는 가장과 허위가 많이 난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슨 대우고 나발이가 없어져. 그럼 그냥 퇴사시켜버려요. 솔직히 얘기하면 반 이상은 그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타는 경우도 좀 많아요.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. 자기 몸뚱아리 하나 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, 보험 설계사 직업의 현실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얘기는 이제 신인 설계사 분들이나 혹은 이제 보험 설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꽤 요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SNS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저처럼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또 카톡도 어떻게 보면 SNS죠. 그 다음에 또 뭐 있어? 페이스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죠. 뭐 온라인 상에서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온통 다 막 잘 나간다는 얘기, 뭐 많이 번다는 얘기, 이것만 다 써있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되게 행복한 척 하고 있고. 근데 이 SNS에 올라오는 게 과연 현실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. 왜냐면 설계사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. 그렇게 안 되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SNS라는 거는 가장과 허위가 많이 난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. 저는 진짜로 영업을 잘했어요.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. 다 기록이 말해주기 때문에 신인 때부터 잘했거든요. 그러면은 뭐 통장에 돈을 좀 들어왔죠. 그러면 현실 어떻게 되냐면, 그러면 돈 많이 들어오니까 뭐 맨날 뭐 행복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어디 좋은 데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전혀 안 해요. 전혀. 지금도 안 해 그렇게. 제가 영업할 때는 제일 많이 먹은 게 햄버거. 진짜 버거킹, 맥도날드, 햄버거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먹었는데, 그냥 재미로 얘기하자면 제가 롯데 손해보험 걸 좀 많이 팔은 적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때 롯데 손해보험에서 롯데리아 상품권을 막 줘가지고 그거를 막 몇십 차씩 타가지고 한참 먹은 기억이 있는데, 그런 식으로 진짜 먹는 거 되게 부실하게 먹어요. 설계사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많이 먹는 김밥, 뭐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, 시간도 없고 그리고 혼자 먹는 일이 되게 많아요. 혼자 먹는 일이 많아가지고 뭐 어디 근사하게 먹겠어요? 못 먹는다고. 저녁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편의점에서 진짜 저녁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그 도시락 먹고 집에 들어간 저기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때 혼자 살 때 집 바로 앞에 진짜 10m 앞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해먹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있는 거 그냥 그거 먹고 살았어요. 근데 연봉은 뭐 한 1억 그냥 훌쩍 넘어가. 또 하나, 노는 것도 물론 어디 가면 돈도 좀 쓰고 이제 신나게 놀잖아요. 근데 이게 고객들이 어떻게 돼 노는 걸 알았는지 놀러 가면 그때 전화 더 많이 와. 그거 어떻게 응대를 안 해? 다 해야지. 전화 응대하고 또 나도 또 알아보고 전화 다시 해주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, 내가 지금 생각하면 막 눈물 나는데, 와이프가 진짜 놀러 갔는데 진짜 제대로 논 기억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와이프가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.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은 이번에 놀러 가면 나한테 좀 집중 좀 해주세요. 뭐 나랑 좀 놀아주세요. 이런 거를 놀러 가기도 전에 항상 한마디 하고 가. 근데 놀러 막상 가면은 진짜 귀신같이 또 고객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전화가 오고 그거 응대하고 하다 보면 내가 미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. 그리고 또 뭐 있어. 우리가 억대 연봉 그러면은 뭐 억대 연봉 2억 3억 그러면은 회사에서 엄청 잘해줄 걸로 막 오해를 하는데, 물론 엄청 잘해주는 게 사실이에요. 이분들이 막 시상 다 끌어가고 어떤 시책도 있고 꽃다발도 주고 앞에 뭐 사진도 걸어주고 뭐 이렇게 행사도 해주고 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, 막상 일하다가 나랑 회사랑 부딪히는 일이 만약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무슨 대우고 나발이가 없어져. 흔히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주위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, 내가 매출을 잘 올리잖아요. 매출을 잘 올리면은 이행보증을 끊어야 돼요. 왜냐면 우리 설계사들은 돈을 고객님들이 10만 원 계약하면 다음 달에 막 한 7, 80만 원 나올 정도로 선물로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, 혹시 설계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막 그 돈을 막 다 받아가지고 혹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먹튀라거나 그래 버리면 이제 회사가 큰일 나기 때문에, 왜냐면 설계사는 도망가도 회사는 책임져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행보증을 끊으라고 하는데, 여러 가지 사유로 이행보증을 안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가끔씩 보면은. 그러면은 이행보증이라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끊기는 건데, 개인 신용도가 아무래도 봐도 한 5천 이상은 잘 안 끊기거든요. 근데 5천 이상 끊어야 될 일도 있고, 아니면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2천에서 3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안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. 뭐 돈 많이 벌어도 이금융권 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안 끊기면 어떻게 되냐? 그럼 그냥 퇴사시켜버려요. 그동안 내가 이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보증 안 끊긴다 그래서 이거 나를 못 믿는구나. 이런 느낌을 이제 주면서
퇴사를 좀 시키죠. 어떻게든 최대한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. 아니면 뭐 분급으로 받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, 또 하나는 또 현실적인 거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. 설계사들이 외제차 타잖아요. 솔직히 얘기하면 반 이상은 그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타는 경우도 좀 많아요.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. 그래서 카푸어라는 얘기가 설계사 쪽에서도 좀 나오는 이유가 솔직히 좀 있다 라는 거고, 그러니까 이게 겉은 좀 번지르르 하고 뭐 통장에 1,000만 원 꽂혔어 이런 말 막 하고 하는데, 실제로는 진짜 현장을 보면은 되게 처절하게 사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. 돈을 많이 버는 설계사든 적게 버는 설계사든 전부 다. 왜냐면 돈 많이 벌면 하는 게 뻔하잖아요. 집 사고 차 사고 하잖아요. 그리고 집은 뭐 융자 받아서 사지 뭐 10억을 한 번에 사나? 그럼 그 돈 막 융자 막 300씩 갚으려고 하면은 또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다른 거 아끼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아.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마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알고 가끔 이 영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대부분 다 좀 힘들 거예요. 왜냐면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, 진짜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고 본인도 제대로 고생할 생각을 하고 왔을 때만 되는 거지, 누가 몇 억 벌었다 뭐 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도 무조건 가면 잘 되겠는데 아니라고. 예,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만 이런 건 괜찮아. 뭐냐면 내가 이 업을 좀 자세하게 봤어. 근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아. 1,000만 원 이상 막 번다는데 뭐 말하는 것도 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약간 인상도 별로고, 근데 막 1,000만 원 번대. 근데 나는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. 이런 경우는 보통 잘 돼요. 이런 경우는. 다만 어차피 고생은 똑같이 해야 된다. 예? 어차피 고생은 똑같이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험 설계사 직업의 현실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, 그러면 좋냐 나쁘냐로 따졌을 때는 저는 좋냐 나쁘냐보다 그냥 좀 처절하다. 돈을 많이 벌어도 처절하고 돈을 못 벌어도 처절하다. 다만 하나,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우울한 것 같으니까 하나, 제가 진짜 보험 설계사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단 두 개가 있는데, 하나, 하여튼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,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신문사 그 인터뷰 그 기자님이 저한테 보험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네, 보험 좋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왜 좋아요 또 물어보시더라고. 이 왜라는 말이 의외로 답변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.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, 보험 설계사, 즉 보험 영업은 굉장히 생생하고 성취감이 있어서 좋다 그랬어요. 내가 항상 살아있는 것 같다. 왜냐면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맨날 도전이거든요. 근데 이 도전이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성공을 못 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성공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생겨서 굉장히 좋고, 성공을 못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주 생동감 있게 도전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생동감과 성취감이 있어가지고 이 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고 나서 이 생동감과 성취감이 있으니까 돈은 좀 따라왔던 것 같고, 왜냐면 고객들한테 얘기할 때 굉장히 신나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면서 생동감 있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고객님들도 이 상품보다도 그런 모습이 좋아가지고 가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돈, 행복 이렇게 생각해서 오잖아요. 물론 행복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이전 단계가 있어요. 뭐냐면 처절해야 되지만 생동감 있고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은 이 우리 업에서, 즉 보험업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더라라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처절한 직업인데, 여기서 생동감, 성취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직업도 동시에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